네, 반갑습니다. 퇴직 스토리텔러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저는 이제 많은 자료들을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만났던 사람들 이게 여기서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심한 경우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전 단계에 제가 이 얘기를 해줘도 잘 알아듣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강의하면서 이제 이렇게 스스로 좌절할 때도 있는데 작년인가요? 그 몇 년 전에 그 유퀴즈 언더블락에 그 유재석이가 그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둘을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유재석이가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유퀴즈의 최고의 명언, 띵언이라고 갑니다. 그러니까 잔소리는 그 여학생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쁘게 잔소리고 조언, 충고, 뭐 코칭 여러분들 그게 어떤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은 그 코칭 조언 근데 이 여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잔소리보다 더 기분 나쁘게 조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하면서도 또는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도 조심스러운 게 제가 본 경험 또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뭐 그 지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두려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면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들 퇴사 이후의 삶 자체가 짧게는 20, 30년, 길게는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한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일본에는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그때부터 CDP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플랜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20대, 30대, 40대, 50대 직장 생활하면서 그 연령대별로 생애 설계를 위한 경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회사에서 교육을 해요. 그리고 제가 현대자동차에 이제 옛날에 그 강의를 해봤는데 현대자동차 사무직군, 관리직군은 이 교육을 안 하는데 생산직에 계신 분들은 30대, 40대, 50대의 생애 설계 교육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하고 똑같은 거죠. 퇴사 이후의 삶에 대한 것들을 재직하면서 준비를 해라. 이게 이제 그 메시지인데 그냥 그때도 강의할 때 보면 그냥 교육생들도 그냥 의무적으로 와서 앉아 있고 강사가 어떤 뭐 게임을 한다거나 동영상 틀어주고 재미 위주의 강의를 해줘야 그 사람들이 버티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 현대자동차는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런 교육을 시켰던 것 같고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퇴사는 언제 준비할 것인가? 그 얘기는 이제 한정이 되는 것이 퇴직한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될 것 같지 않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직자들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만 퇴직하신 분들도 그걸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비교하면서 나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 급한 마음이 있지만 급한 마음을 접고 적어도 3년, 5년을 제 강의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연결해서 준비를 하신다면 재앙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던져보면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카지노에는 없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시계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창문, 세 번째가 거울이 없습니다. 카지노에 시계와 창문이 없는 것은 그 시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데 무슨 얘기냐면 그 업장에서 게임에 몰입하는 그 고객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에 몰입을 해야 그 카지노 측에서는 고객의 주머니를 이제 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시계가 있다라고 하면 시계를 보면서 9시, 10시 됐다 하면 사람들이 귀소 본능이 있거든요. 또 집에 있는 마루가 생각이 나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게임을 하던 것을 멈추고 집에 가게 되면 카지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손해죠.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끔 또 창문이 없는 이유는 밤낮의 구별 역시 못하게끔 해서 시간의 변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세 번째 그 거울이 없는 이유는 그 게임에 몰입하다 보면 몇 날 며칠을 게임에 하다 보면 많은 돈을 잃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얼굴이요 탐욕과 절망에 찌들게 되거든. 그게 인간의 형상이 아니고 악귀의 형상일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 그 게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자기 만성을 하고 이게 아니다. 자기 성찰을 하면서 이제 그 게임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결국 카지노 업체 측에서는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계와 창문과 거울이 없습니다. 근데 직장인들이 이게 안타까운 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몰두하고 있는데 근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좀 자기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직장인은 카지노처럼 자신만의 시계, 창문, 거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시에 행하는 구조적 정해고에 대비할 수가 있고 또 자신의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지 본인의 내공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할 수 있는 자신만의 거울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준비되지 않은 퇴직.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재앙이라는 걸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직장인들이 가장 익숙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직장인이 가장 익숙한 곳이 어디냐면 본인이 눈 뜨면 가는 그곳, 습관적으로 가는 그곳, 그것이 가장 편안한 직장이거든요. 가장 익숙한 곳, 그곳에서 여러분들 언젠가는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별을 할 때 여러분 갈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갈 데가 없습니다. 오라는 데도 없어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친구도 없습니다. 찾아갈 곳도 없고 그러면 어디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산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퇴직, 불시 퇴직을 당한 사람들은 직장인들은 어쩔 수 없이 산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 퇴직하고 나면 뭐 할 거예요? 하면 그냥 뭐 이제 놀아야죠. 등산이나 다녀야죠. 어쩔 수 없이 저 전문 산악인은 못되고 그냥 산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보다 더 포근한 게 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반기거든. 어떤 뭔가를 뭐 조건을 달지 않고 오면 뭐든지 누구나 받아주는 게 이제 산인데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목적이 등산하려고 직장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등산 가다 이제 지겨워지면 이제 지공선사. 이게 이제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닐 수 있는 연령대가 되면 지하철 공짜로 타고 왔다 갔다 하는 하루가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KBS, SBS, 뭐 MBC, JTBC 요새 그런 특집이 많이 나오는데 지하철 타고서 지하철 공짜로 타는 사람들 뭐 천안, 양평, 춘천 그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하루가 가요. 종로 파고다공원 뒤에 가면 이발소가 17군데가 있습니다. 17군데에 성업을 하는데 머리 깎고 염색하고 하는데 요새 물가가 올라서 이제 10,000원이 좀 넘을 거예요. 17곳이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오느냐? 춘천, 양평, 천안 여기서 오시는 분들이 돈 10,000원 가지고 머리 깎고 염색하면 얼마나 땡입니까? 그리고 옆에 가서 이제 노상 카페 커피 한 잔 들고 100원이면 되죠. 그거 가지고 이제 파우더 공원 가서 이제 세상을 이제 담론을 하는데 참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뭐 세상을 논하고 있는데 저녁 때 뒤돌아가는 그 사람들 모습들을 보면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야, 나도 일하고 싶다. 근데 일하고 싶을 때 나이하고 상관없이 일하고 싶은데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지금 자기 나이에 0.7을 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70이면 이제 49살이에요. 근데 그분들 마음속에서 저 끝에 있는 거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양반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 사람들 나이 먹어서 먹고 사는데 시장이 없어요. 자기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국가가 또 살려줍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일을 하고 싶은데 나이 먹었다는 죄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대다수 산에 가게 되더라 이거죠. 저는 등산을 꽤 좋아하는데 건강에는 등산만큼 좋은 운동이었거든요. 그 산에 올랐을 때 새로운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목표가 또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맛에 이제 등산을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정상에서 조망을 즐기면서 휴식도 취하고 준비해온 음식도 먹으면서 체력 보충도 하면서 그리고 정상에 오를 때까지 함께했던 벗들과 가벼운 덕담도 이제 즐깁니다. 그때 이 정상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보는 사람들. 제가 이제 백두대간을 갈 때 보면 그때 이제 보통 한 7시간, 8시간을 가는데 처음에 정상까지 올라갈 때 보면 깔딱고개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면 이제 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거기까지 딱 올라갔을 때 이제 즐길 필요가 있죠. 이제 휴식도 취하고. 그런데 거기서
갈 길을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갈 길을, 가야 될 길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산행 경험이 풍부하거나 코스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갈 길을 보는데, 첫 번째 갈 길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갈 길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산행 경험이 부족해서 쫓아가기 바쁜 사람들, 산행 대장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갈 길을 보는 사람과 갈 길을 모르는 사람, 이 차이는 코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산행 준비가 철저히 된 사람들은 갈 길이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등산과 매우 흡사한 것 같아요. 입사하게 되면 입사해서 1년에 3년, 2년에 3년 차쯤 되면 이제 깔딱고기를 맞게 됩니다. 입사해서 그 깔딱고기 가기 전까지 회사에 적응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배워야 되고, 업무를 배우고, 회사의 문화를 배우고, 회사의 규정을 배우고, 또 사람을 익히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굉장히 힘이 들죠. 깔딱고기인데 요새 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1년에 30%가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사 시대라고 하는데 퀴큐죠. 콰이어트 퀴팅, 조용한 퇴직이라고 하는데 신입사원들이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결국 큰 거대 기업이라 하더라도 미래가 담보되지를 않거든요. 왜 이제 미래가 담보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받는 급여 가지고 자기가 미래 설계하기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선배들을 보니까 1년 이렇게 근무하면서 보니까 이제 뭐 한 10년 넘어간 이 15년쯤 된 선배들 보면 자불안석, 전전긍긍. 무슨 얘기냐? 뻑하면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하니까 나도 10년 후에 나의 모습, 그 여기서 비전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퇴사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회사에서 좀 연구해 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뭐 정리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건 좋은데 결국 재직자들의 동기부여를 잘 못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깔딱고기를 넘게 되면 이제 정상에 오르게 되는데, 직장인들 어떤 등산을 하든 깔딱고기를 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에 오르게 되는데, 회사에 입사했을 때 2, 3년, 1년에 3년 정도 되면 깔딱고기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기로에 서게 되는데 정상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그때 이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걸 인내하고 정상에 오르게 되면 그때가 이제 입사 한 7, 8년 차가 됩니다. 뭐 직급으로 말하면 대리 말년이나 과장, 시가 뭐 차장까지 될 수도 있겠죠. 이때 등산의 정상에서 올랐을 때, 입사 7, 8년 차 됐을 때 조망을 즐기듯이, 체력을 보충하듯이, 휴식을 취하듯이 직장인도 이때 2, 3년 정도는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쯤이면 업무가 익숙해집니다. 뭐 눈 감고 할 수도 있죠. 뭐 규정, 문화 다 스타디 됐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또 사람도 익숙해집니다. 또 회사 다닐 맛도 나고 회사 가기가 즐겁죠. 그래서 이때 되면 이제 봉급쟁이로서 즐거움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2, 3년을 즐기다 보면 입사 10년 차가 되는데, 누구나 입사 10년 차가 됐을 때 이게 중요한 게, 안타까운 게 그때 시점이 뭐냐면 퇴직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 경력 관리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등산과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등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두 부류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했는데, 갈 길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즐기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직장 생활 10년 차에 마찬가지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갈 길을 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가 즐기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첫째 갈 길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볼 수 있는 사람, 갈 길을 정할 때, 이때가 이제 퇴사를 생각하고 퇴사를 준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퇴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때 자기만의 시계, 자기만의 창문, 자기만의 거울을 갖고 있어야 갈 길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 길이라는 뭐냐? 경력 목표를 설정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경력이라는 게 뭐냐면 개인이 살아가면서 경험한 직업이나 학력 따위를 말하는데, 여러분들 이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장인들, 이게 참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안타까운 게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스펙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뭐 4대 재벌, 뭐 5대 재벌의 신입사원들 들어가면 스카이 아니면 거의 들어가기 어려운데, 그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스펙으로 자기가 버티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세상살이는 제가 살아보니까 스펙이 아닙니다. 내공이지. 그래서 즉 살면서 경험한 모든 것이 능력이 되는데 그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만의 시계, 자기만의 창문, 거울이 없기 때문에 해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갈 길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TV 프로그램 보면 자이언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최고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이제 체육관에서 러닝머신을 올라타고 이제 그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채널을 돌리면은요, 종편에서 두세 군데에서는 자연인이 재방송되더라고요. 그 덕분에 윤택이하고 이승윤이가 이제 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근데 그 대다수의 자연인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몸이 불편해서 그 자연에 가서 의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귀신과 대화를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삶의 목표가 자연인이 아니었겠죠. 오로지 그 사람들은 건강 때문에 이제 간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혼자 힘으로 산속에 들어가서 멋지게 집을 지어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인터뷰하는 걸 보면 그 자연인들, 집을 환상적으로 지어놓은 사람들 보면 과거에 토목이나 건축, 노가다에도 종사하던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멋진 집을 지을 수가 있었던 거죠. 살면서 경험하거나 겪은 모든 것이 역량이 되고 역량이 모여서 내공이 된다는 것이죠. 내공이라는 건 뭐냐면 경험이나 훈련을 통해서 안으로 쌓은 실력과 그 기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명심하셔야 돼요. 내공이란 스펙이 아니고 경험이나 훈련을 통해서 안으로 쌓은 실력과 그 기운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무릎에 나오셔야 되는데 스펙보다는 내공이 있어야 무림의 고수들과 일합을 겨룰 수 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게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기 역량 개발을 안 합니다. 스펙에 버티려고 하죠. 그래서 내공, 그것을 가지고 무림에 나와도 무림 강자들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준비하지 않은 직장인들이 퇴직을 했을 때 나와서 뭔가 판을 벌린다 하면 제가 볼 땐 거의 100% 망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준비를 할 것이 10년 차에 결정해야 될 것을 세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퇴직 준비. 현재의 회사를 계속해서 다닐 것인가 아니면 회사를 떠나서 독립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시라도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50대의 회사에서 밀려나듯이 퇴직하면 제가 악순환이라고 했죠. 재취업 또 구조정 재취업 일용작급직 돌다 보면 결국 창업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러면 95% 아니 저는 100%라고 생각을 해요. 100%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났던 사람들이 많은데 대구에서 그 막창을 주요 아이템으로 대구에 오면 대구 사람들 그 막창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막창을 주요 아이템으로 하고 있는 식품회사에서 제가 3일간 협상 스킬과 소통 스킬을 강의할 때 만났던 김 본부장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 양반 참 기억에 남고 참 매너 좋더라고요. 부침성 있고 강의하는데 굉장히 예의 바르고 넉살도 좋고 리액션이 얼마나 좋은지 교육 분위기 조시켜주니까 제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죠. 강의할 때 인상 쓰고 앉아있어 봐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해도 표정이 없어. 그러면 강의하다 제가 필름이 끊겨요. 그런데 이 개중에 한두 명이 뭐 리액션 분위기 잡아주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강의가 그렇게 잘 돼. 재미도 있고. 그러면 서로 흥이 나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가까워지니까 나중에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커피도 마시고 나중에 또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도 나눠봤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김 본부장은 자기가 3년 남짓 퇴직을 준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더라고요. 이제 교수님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조언을 구하는데 좀 더 심사숙고하십시오라고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결국 퇴직과 이제 창업을 결심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성공은 당연한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근무를 하면서 가끔 5년 후, 1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근무했던 선배들을 만나서 조언도 많이 구했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최정상에 올라가서 2, 3년 즐길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장이 10년 차 되면 그때 거기서 이제 갈 길을 봐야 되는데 대다수는 갈 길을 보지 못하는데 이 양반은 갈 길을 봤다는 얘기죠. 앞으로 저기로 가야 되는데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그 길을 먼저 간 선배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저한테 물어보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조언하기가 쉽지 않았던 이유가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못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가끔 5년 후 10년 을 생각하면서 자기와 같이 근무했던 선배들을 만나서 조언도 구하고, 또 퇴직한 사람들, 자기가 모셨던 상사나 임원들,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나 친구들을 보면서 직장 생활의 끝을 생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해 보니까 지금 퇴사하는 것이 10년 후 50대 초반에 퇴사를 하는 것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훨씬 유리할 것이다라고 자기는 확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맞는 매가 낫다라고 하듯이, 자기가 만약에 지금 40 초반에 그만두고 나왔을 때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이, 또는 재취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사를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똑똑한 친구죠. 저도 그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40대 중반인 이 김 본부장은, 지금 이제 김 사장이죠. 이 사람이 배운 게 이제 식품회사에서 이제 막장 유통업을 배운 사람이니까 그 막장 유통업을 창업을 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사업을 일구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제 통화를 하는데, 대구까지 가기는 어렵죠. 이제 대구에 제가 뭐 강의를 가거나 출장을 갔을 때 전화해서 이제 시간이 되면 가서 만나서 이제 식사라도 하는데, 제가 그때 이 회사가 한 60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 그 회사 대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장사꾼이 아니고 사업가였던 사람인데, 그 회사 역시 5, 60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 여러분 5, 60명 되는 막창 유통업이라는 게 뭐냐면, 막창을 구입해다가 아주머니들이 가공을 해요. 그 막창을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그 납품을 하는데, 메인이 그러니까 구매하고 영업이에요. 그 아줌마들, 그 대다수가 한 30-40%가 아줌마들이에요. 그러면 5, 60명이면 20, 30명이 이제 사무직군하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는 게 이게 보통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가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그 회의를 할 때도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독립해라. 나한테 배운 거 가지고 독립을 해라. 이게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관학교를 뭐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철학이 뭐냐면, 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회사에서 그 업무를 할 때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기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창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산성은 최고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역량을 빼먹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 자기가 경영 지원도 하고 자금 지원도 해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업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운 이 사람도 가끔 통화를 해요. 그럼 내려가면, 이제 재작년에 한번 내려가서 만났는데, 이 양반이 밥을 사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언해 준 것도 고맙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아이템도 중요하고, 아이템만큼 중요한 게 아이템에 연결된 네트워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아이템과 튼튼한 아이템 네트워크가 있게 되면 훌륭한 사업 계획서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내가 사업 계획서를 만들 수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의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사업 계획서 치면요, 환상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비즈폼 같은 데 치면은요, 약간의 돈만 지불하면 훌륭한 사업 계획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아이템과 튼튼한 아이템 네트워크만 있으면 사업 자금 조달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공공 컴퓨터에서 대리 역량 교육을 3일간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강 대리를 만났었는데, 이 친구도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막창 유통업을 했던 그 회사 김 본부장, 이런 친구들은 목적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갈 길을 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역시 예의 바르고 부침성이 있고 리액션이 좋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이죠. 이 컴퓨터 회사의 그 강 대리는 입사하면서 자기가 과장 승진할 때까지만 회사를 다니겠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가 독립을 할 것인가, 첫 번째 결정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강 대리는 과장 승진할 때까지 회사를 다니겠다. 그러면서 목표를 설정한 게 두 가지를 이제 설정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아이템, 회사 업무를 완벽히 터득한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를 가지고 창업 아이템으로 설정해서 창업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똑똑한 친구죠. 물론 자기 업무와 관련된 부서 다른 직무에 대한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창업을 하면 그것이 다
사업을 일궈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할 때 실패하지 않을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것을 아이템으로 설정하면 치열한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직장인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회사에서 하던 업무거든요. 그래서 창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에서 하던 일을 가지고 창업을 하면 이건 성공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 그래서 이 강대리는 회사에 입사할 때 이 똑똑한 친구죠. 입사하면서부터 그런 목표를 설정했다는 얘기는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 친구가 사내 네트워크에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엄청나게 투자를 했답니다. 이 사내 네트워크가 뭐예요? 사업을 할 때는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아이템 네트워크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회사에서 하던 업무를 아이템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하던 업무가 자기 아이템이 됐고 두 번째 아이템 네트워크라는 건 뭐예요? 사내 네트워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똑한 친구죠. 입사 이래 회사에서 입사한 일에 받은 월급을 사내 인맥 만들기에 아낌없이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밥 먹으러 가면 밥값 냅니까? 잘 안 내죠. 사업은 어쨌거나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러주는 사람이 많으면 금상첨화죠. 제가 1년 반 전에 집필한 퇴직과 은퇴 사이에 밥사와 박사 사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밥을 잘 사야 인생이 달라진다. 밥 한 그릇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곳간에서 인심 나듯이 밥을 잘 사는 사람은 주변에서 인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불러주는 사람이 있고 또 불러주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사업에서는 성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강대리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으면 밥을 사는데 아낌없이 투자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템 네트워크를 구축한 거죠. 강대리, 아니 지금은 강 사장이 되어가지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가끔 만나는데 저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아주 못된 고를 당했을 때 대안이 없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때 컨설턴트라는 게 상당히 대접받던 시절이었거든요. 지금 뭐 아무나 컨설턴트라고 하는데 기업에 가서 경영진단 또 강의하는 이런 컨설턴트 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코너에 몰렸을 때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 제가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3개월 방황하다가 이 회사를 그만두려면 어떻게 되는가? 나가서 뭘 해서 먹고 살지? 방안이 없더라고요. 그때 이제 고민하다가 자기 성찰을 한 것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회사에서 하던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5년간 준비를 진짜 철저히 했습니다. 등산 갈 때 산에 대한 지식, 산에 대한 정보, 또 체력, 물자, 장비, 그리고 중요한 게 같이 갈 수 있는 벗, 또 무림 강자들 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터득했어요. 그래서 아이템을 회사에서 만들고 아이템 네트워크도 회사에서 만들고 그래서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는 회사 그 선배, 후배, 동료들이 제가 뒷담화의 대상이 아니고 나의 동반자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투자를 저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여기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많은 데서 나오는데 커피왕 강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이제 회사에서 배운 걸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성공을 했죠. 1992년도에 25살에 신세계에 입사를 했으니까 군대를 안 갔다 온 것 같아요. 느끼건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97년에 이제 스타벅스 프로젝트 팀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때 그 회사에서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 가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998년도 IMF가 오면서 신세계가 이제 스타벅스 프로젝트 팀을 해체하고 이제 사업을 중지하게 됐는데 그때 우리나라 분위기가 달러 낭비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스타벅스 프로젝트를 이제 접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 강 대표가 자기가 3개월간 교육을 받았는데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사업이 된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할리스 커피를 이제 창업을 했는데 이제 비하인드는 여기서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2003년도에 할리스 커피를 이제 동업자가 있었는데 CJ 플래너스에 이제 매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5년간 바이오 산업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면서 이제 실패라는 쓰라린 경험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카페베네에 이제 본부장으로 재입사를 해서 이 카페베네라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있었는데 그때 창업해서 얼마 안 돼서 방향을 못 잡고 있을 때 그 카페베네 이제 그 오너가
이 강훈 대표한테 이제 손을 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으로 이제 입사를 해서 2년간 1000개 점포를 만들면서 커피 왕이라는 전설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년간 근무하다 이제 퇴사를 하고 2010년부터 2017년도까지 창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비하인드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이제 이 강훈 대표가 여러분 이 커피왕이라는 전설을 쓸 수 있었던 밑거름이 뭐냐? 제가 이건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싶은 얘기인데, 회사에서 배운 업무를 가지고 창업 아이템으로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회사에서 재직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퇴직하신 분들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5년 정도는 인내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무림 고수들한테 가서 공부하면 더욱 좋겠죠. 제가 안타까운 게 내일 배움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없더라고요. 75세까지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5세, 만으로 75세까지니까 뭐 내일 모레 80인 사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배움 카드를 받으셔가지고 일단 교육을 많이 다녀보세요. 회사는 학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요, 회사는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여러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인상 쓰면서 하면 안 돼. 회사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 학교는 내가 돈을 내고 다니는데 돈을 받으면서 배울 수가 있잖아요. 막창 회사에 근무했던 김 본부장, 컴퓨터 회사에 근무했던 강 대표, 신세계에서 근무했던 강훈 대표, 한국생산선본부에서 근무했던 저도 결국 뭐예요? 회사에서 배웠던 업무를 가지고 독립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하던 업무를 아이템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가, 아니면 회사를 때려치고 창업할 것인가. 두 번째는 지금의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요 기준, 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렵고. 기준은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회사에서 임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면 현재의 업무에서 충실하고 임원 승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물론 자격도 갖춰야 되겠죠. 모 기업의 이제 하 대표, 그 후배 친구인데, 제가 일터혁신 컨설팅하고 NCS 컨설팅을 이 하 대표가 이제 도와줘서 이제 컨설팅을 했는데, 이 양반이 64년생인데 정말 무림 강자도만요. 대단한 내공이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덕이 있어요. 64년생. 제가 이제 공부해 보니까 60년대생이 대학에 간 사람들이 14%밖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저도 놀랐어요. 이게 KBS 시사기획 차인가에서 제가 봤는데, 이 하 대표도 고향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뭐 시골에서 대학 갈 수도 없죠. 기능대학, 요새는 이제 폴리텍 대학이라고 하는데, 거기 1년짜리 과정을 들어가서 이제 졸업 후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1차 벤더에 이제 입사를 해서 7년간 근무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근무를 하면서 자동차 엔진 부품에 대한 연구와 기술 습득을 죽기살기로 했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고졸로 입사했으니까 승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근데 워낙 이 사람이 스터디 열심히 하니까 기술연구소 소장이 다른 회사,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추천을 해서 이 회사 이제 그 오너하고 이제 면접을 했는데, 그래서 이 회사에 다시 입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8년 차 되면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기능대학을 나와서 그 자동차 1차 벤더 회사에 입사했어요. 근데 이제 이 하 대표가 입사할 때는 회사의 시스템이 이제 굉장히 열악해져서 이제 거의 재창업 수준으로 새롭게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입사해가지고 10년간 R&D, 생산관리, 관리, 인사총무 등을 총괄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간 이제 근무를 했는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10년간 성장을 하던 회사가 성장을 멈추고 이제 침체에 이제 접어들게 됐는데, 하 대표가 이제 회사의 문제점을 연구를 해보니까, 분석해보니까 영업 부분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영업사원들이 제품에 대한 이해 및 기술이 없어가지고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니즈에 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제품에 대한 기술이 없고 뒷받침이 안 되니까 수주를 하더라도 제품 단가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를 맞추지 못하니까 수준을 하는데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 대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R&D 생산관리 관리 총괄을 하면서 직접 영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영업 현장에서 엔지니어로서
기술자로서 이 양반의 장점이 뭐냐면 엄청나게 노력을 하신다는 거죠. 기술자로서 고객사의 니즈에 맞춰서 신제품을 개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자기가 원가 관리까지 되니까 그렇게 영업을 하고 신규 거래처를 계속 확보하게 되니까 매출 증대로 인해서 회사가 급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거래처뿐만 아니라 신규 거래처에서도 이 하대표만 신뢰하게 되고 하대표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래처의 상당 부분이 이 하대표가 신규로 개척한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회사의 오너인 회장은 이 하대표의 거치에 항상 촉각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만두게 되면 회사가 희청거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의 지분을 양도하겠다는 얘기를 가끔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대표, 우리 같으면 어유 땡큐 하면서 이제 그 회사의 지분을 받을 텐데 이 하대표는 이런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는 회사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이 내치기 전까지는, 회장이 원하는 기간까지는 근무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30년을 근무하고 있으면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모든 것은 회사에서 다 제공을 해준다고 하니까 받는 연봉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양반이 지금 쓰고 다니는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언젠가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퇴직을 해야 될 시점이 이제 오겠죠. 지금 64년생이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이제 올해 환갑인데 앞으로 10년은 뭐 거뜬하게 이제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오너가 이제 퇴직을 요구하는 시점이 오게 되면 그때 창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진짜 고수더라고요. 창업을 해도 지금의 회사에서 아이템, 자기가 이제 개척한 거래처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고수의 아우라가 저절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대표의 사례를 보면 이 사례는 스펙이 아니고 뭐요? 내공이죠, 내공. 내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력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일깨워주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무림에서 저는 하대표 같은 무림 강자를 많이 만나서 배웁니다. 제가 기업체 가서 컨설팅도 하고 강의를 하지만 제 직업의 장점이 뭐냐면 무림 강자를 많이 만나고 많이 배웁니다. 이건 책에 있는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진짜 겸양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산에 가면 위험하고 변화무쌍한데 거기서 중요한 게 산에서는 까불면 안 되거든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런 무림 강자를 만날 때마다 다소곳이 제가 겸양스러워지는데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10년 차에 결정할 것이 세 번째가 제가 두 가지는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가 아니면 때려치고 독립할 것인가 창업할 것인가. 두 번째는 지금 이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이냐 아니면 다른 회사로 이직이나 전직을 할 것인가. 그 이직이나 전직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랬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거 판단하기가 쉽다 어렵다. 자기만의 시계, 자기만의 창문, 자기만의 거울을 가지고 있어야 환경 변화 볼 수도 있고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직무의 특성을 생각해 보시고 제너럴리스트로 성장할 것인가,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제가 영어를 밤에 배워서 낮에는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이해하시고. 직장인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소모품이고 부품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본인들이 제너럴리스트가 될 것인지 스페셜리스트가 될 것인지를 경영 목표를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이 스페셜리스트라는 것은 자기 브랜드에 기반하여 직무 지향성을 갖게 되는 반면에 제너럴리스트는 조직 브랜드에 기반을 두고 성장하고 조직 지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근무하면서 코너에 몰렸을 때 아이템을 설정을 뭘 가지고 했습니까? 회사에서 하던 일을 가지고 컨설턴트가 되겠다, 강사가 되겠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제 이름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제 이름을 가지고 컨설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기업체 컨설팅을 가고 강의를 갔을 때 이기훈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한국생산성본부 브랜드 가지고 강의하고 컨설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페셜리스트가 되겠다는 경영 목표를 설정했을 때는 이거는 뭐예요? 자기 직무 지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대개가 이제 제너럴리스트, 즐기기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회사에서 인사 업무에는 HRM이가 있고 HRD라는 게 있습니다. HRM이라는 건 인적자원관리 업무고 HRD는 자원개발 업무가 있는데 스페셜리스트의 전형인 HRD, 인적자원 개발을 업무하는 사람들은 조직에서 임원으로 승진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없어, 자리가. 그러므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스페셜리스트가 되겠다는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회사에서 강의 스킬이라든가 이런 역량 개발, 그래서 강의도 회사에서 사내 강사로 활동을 하고 뭐 교재 개발도 하면서 자기의 전문성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템 플러스 아이템 네트워크라는 것을 잘 구축하셔야 돼. 무수히 많은 교수 강사들을 초빙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갑으로 군림하지 말고 동반자로서 그 사람들을 네트워크로 잘 구축하시면 또 무림에 나왔을 때 또 성공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HRM 업무들, 인적 관리 업무 하는 사람들은 경영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오너들하고 많이 이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인재를 뽑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통해서 조직의 중심에 서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너럴리스트로 성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손에서 근무하는 사람보다 인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 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죠. 저는 이제 그 H중공업에서 굉장히 많이 강의를 했는데 강사로서 이제 황금기라고 할 수 있었던 시절인데 연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HRM이 아니고 인적자원 개발 HRD 업무를 수행하죠. 그래서 저에게 많은 강의 기회를 제공한 연수원장은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입사하면서 연수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연수원장까지 갔어요. 성이 이씨인데 이 원장은 제너럴리스트로서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잘 나갈 때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입사일에 연수원만 했으니까 타그룹 연수원에서도 이 사람한테 스카우트 제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역량이 뛰어난 사람인데 어느 날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가지고 수순이 정리해고를 당했는데 그때 해봐야 50 초반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재취업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는 업무가 연수 업무만 할 수 있는 단순 제너럴리스트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 거대 기업에서 이제 뭐 회사에 연결된 1차 벤더, 뭐 2차 벤더에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가서 근무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는 게 연수 업무니까. 그럼 이제 뭐 적어도 이제 상무급으로 간다라고 하면 가정을 했을 때 상무로 가면 멀티플레이어가 되는데 그 역량을 못하니까 본인이 스스로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출근하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도서관에 이제 출근하면서 상담사 자격증을 획득해가지고 상담사 자격증을 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취업을 이제 할 수가 있었는데 반면에 같이 근무했던 김 부장하고 박 부장이라는 친구는 같은 연수 업무를 하는데 그래서 김 부장이라는 친구는 제가 이제 그 회사의 교수팀을 만들면서 교수 요원을 양성할 때 만났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현업에서 근무하다가 자기는 이제 회사에서 그 교수로 좀 성장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옮겨탄 친구인데, 그리고 이 친구하고 이제 박 부장은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거예요. 목표 설정을 잘한 거죠. 연수 업무는 제너럴리스트로 성장하기보다는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하는 것이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HRD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내 강사로 또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그 이 원장하고 같이 이제 정리하고 명예퇴직을 했는데 지금 이 양반들은 산업 강사로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한 친구는 유튜브 활동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 배워가지고 이제 자기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 제가 촬영한 것을 보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형님 잘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실 직장인은 언젠가는 퇴사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업무에서 자신의 전문성 향상에 집중하면서 또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하는 업무가 다른 업무를 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 다양한 TFT, 본인의 발전을 기할 수도 있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뭐 강훈 대표라든가 강대리라든가 또는 뭐 김문 부장이라든가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TF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해라. 여러분 탑을 높이 쌓으려면 어떻게 기단부터 넓게 자리 잡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회사에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걸 제가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여러분들 직장인은 숙명적으로 입사하면 퇴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시점이 언제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회사를 언제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건 직장 생활 10년 차에 갈 길을 꼭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만 먼저 준비해도 10년 준비하면 뭐 금상첨화겠죠. 퇴사 이후에 30년, 40년을 삶을 철저히 준비해야 퇴직 재앙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멋진 인생,
인생 3막을 위해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경력 관리 철저히 해라. 경력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 겪거나 지나쳐온 일이나 학력 따위를 얘기하는데 지금 불시에 퇴직하신 많으신 분들 함부로 움직이지 마시고 제 말씀을 듣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공부를 하시고 철저한 경력 관리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직무를 경험을 해라. 그러니까 재직자라고 하면 전환 배치, TFT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라면 많은 무림의 강자를 만나면서 삶의 지혜를 배워라.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신고도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들을 많이 만나서 무림의 고수들을 만나봐라.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중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 밥 사는 친구들은 이게 오랜 세월 만에 만나니까 살아온 삶을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뜻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것 같은 친구는 밥을 사고 의사 가서 술 사는 친구는 중학교 졸업한 친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한 것 같은 놈들은 밥값을 못 내요. 술값도 못 내고 나중에 얘기하는 게 하는 소리가 뒤에서 더치페이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역경이 쌓여야 경력이 된다. 그러니까 역경이라는 걸 뒤집으면 경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재직자든 자든 역경을 많이 접하시라고요. 그래서 그 역경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한테 많이 배우시라고요. 그리고 실력이라는 건 뭐냐? 실행력입니다. 실력은 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 말씀을 잘 헤아려 보시고 오늘 제 강의 여기서 말씀드리는 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